안녕하세요. 아이비엘리스의 윤중식 약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유산균 하면 뭐예요? 장에 좋고 화장실 잘 가고 변비 설사 좋고 소화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른 기전들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면역입니다. 6,900명 정도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유산균을 먹인 아이들은 아토피가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유익균들이 아이들의 면역을 지켜줄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양수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온몸에 엄마의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을 다 묻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호흡을 통해서 엄마의 질 속에서 유산균을 난생 처음 섭취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엄마들은 젖을 물리죠. 젖 속에도 유산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젖 속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도 키우지만 젖을 통해서 장내 유익균들도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장내 유익균들은 주변에 못된 세균들이 들어올 때 첫 번째 항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나쁜 세균들이 아이의 장벽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작은 막을 형성하면서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저는 이걸 생물학적인 바리케이트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일정한 배열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좋은 유익균들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을 자극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구의 7-80%는 장관에 포진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장관에 포진된 면역구들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장 상태가 어떤지 늘 돌봅니다. 이걸 이제 수지성 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장벽을 잘 보고 있으면서 장벽에 있는 것들 하나 둘씩 포집해서 몸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늘 긴장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면역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아토피 있고 한 게 면역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인데 이런 면역을 잘 조절해주는 기전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다음 유산균이 하는 재밌는 작용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우리 보통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이런 LDL들이 높아진 상태를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장내 미생물이 장에서 이런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거나 또는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없애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간에 가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주는 거죠. 이런 기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킵니다. 2015년도에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이 장에 좋은 유익균을 4주 정도 복용했을 때 고지혈증이 개선되는 걸 확인했고요. 이때 잘 듣는 균들이 바로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였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는 게 바로 간 기능인데요. 이번 간이면 보통 우리가 우루사 또는 밀크시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도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일단 한번 대사를 시킵니다.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독성이 있는지를 보고 대사를 시킨 다음에 전신으로 돌리는데요. 간에 나쁜 물질들이나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간은 엄청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약이나 이런 간에 독성 있는 물질들을 약물들을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그런데 유익균들,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장벽에서 그런 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단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버리고 소화해버리기 때문에 간으로 들어가는 유해 물질을 완화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몇몇은 발효되면서 에탄올을 만드는데 이런 에탄올을 줄여주면서 간의 기능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간 경화 환자의 경우에는 간에서 암모니아 생성이 많이 증가되는데요. 그 암모니아가 뇌로 가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간성 혼수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암모니아 생성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2달 동안 초기 간경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요. 간성 뇌증의 증상이 많이 호전됐어요. 락툴로즈라고 하면 듀파락이라고 하는 변비약으로 판매되고 간성혼수 치료제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락툴로즈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간 기능에도 유산균이
좋은 기능을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유산균의 강점은 제가 볼 때 더 좋은 거는 유산균은 일단은 간에 부담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산균은 장벽에 부착해서 생활하는 애들이지 얘네가 흡수돼서 간에 가서 대사된 다음에 전신으로 도는 작용이 아니거든요. 홍삼이든 한약은 다 그렇잖아요. 약물도 그렇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 간 기능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유산균의 기능은 바로 비만입니다. 2017년 논문을 보면요. 14개의 임상실험,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했을 때 9개 논문에서는 지방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 3개 논문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2개에서는 더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모든 유익균들,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살을 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체중 증가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보였던 재밌는 균들이 있는데 락토바실러스 가세리였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SBT2055라는 균을 갖고 임상을 했었는데요. 44명, 43명을 대상으로 가세리 발효 우유를 먹이고 하나는 그냥 가세리균이 없는 걸 먹였어요. 그랬더니 12주 후에 복부에 있는 지방이 4.6%가 감소했고요. 체중은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재밌는 임상이 있는데 바로 영남대병원 2018년 그리고 2014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요. 영남대병원에서 했던 임상에서는 체중과 BMI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했고요. 서울대병원에 했을 때는 내장지방의 감소라는 좋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